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, 건강 이야기 시간입니다. 오늘은 담석증과 담석 용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외과 전문의 박태준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외과 전문의 박태준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우선 담석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죠. 네, 간에서 생긴 담즙이 내려가는 길을 담독이라고 합니다. 담낭을 포함한 그 담독에 생기는 돌을 담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네. 일반적으로 담낭 안에 생긴 돌을 일컬을 때가 많습니다. 그리고 환자들 중에 그 요로결석하고 네. 담석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. 그 요로결석은 소변이 내려가는 길에 생긴 돌이고 담석은 담독에 생기는 돌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렇다면 이런 담석의 진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담석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검사는 초음파 검사입니다. 진단 예민도가 95% 정도 되고요. 네. 그 다음 CT가 있는데 실제로 돌이 있지만 안 보이는 경우가 한 30% 정도까지는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담낭 주위의 해부학적 구조 그리고 복강 안에 다른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판별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외과 의사가 선호합니다.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네. 그 MRCP라는 담독계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MRI를 시행하기도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담석증의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? 네. 가장 확실한 증상은 이제 명치 부위나 우상복부의 통증입니다. 그냥 우리하다, 네. 뭐 급체했다, 심하게 답답하다, 숨도 못 쉬겠다,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. 굉장히 아픕니다. 굉장히 아프고 대개 저녁이나 새벽에 증상이 발생되고 네. 3분의 1에서 우측 어깨나 등으로 방사통이 있기도 합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복부 팽만감, 그 헛배 부르다, 트림 네. 난다, 구역 구토, 그리고 특히 지방식 후에 소화 불량, 뭐 이런 비특이적 증상 때문에 위장병으로 알고 오랫동안 그 위장약만 드시다가 네. 나중에 담석증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이런 담석증 증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? 우선 담석증 증상이 있다, 이런 통증이 있다 하면 금식하는 게 좋습니다. 아, 금식. 물은 조금 마셔도 괜찮겠지만 네. 이제 음식을 먹으면 담낭이 다시 일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럼 다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금식을 하시고 금식을 해서 그 담낭을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네. 병원을 오셔야지 또 금식된 상태여야지 검사도 초음파 검사, CT 검사도 빨리 시행할 수가 있고 네.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시고 병원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담석에 있으면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? 아닙니다. 그 담석의 한 70에서 80% 정도는 증상이 없습니다. 그런 경우는 네. 그냥 지켜봐도 되고요. 그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꼭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. 수술하는 것이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에 비해서 가장 환자한테 가장 이득이 되고 네. 증상이 없더라도 3cm 이상의 담석, 그 다음에 그 용종과 같이 동반된 경우, 그리고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는 수술이 필요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? 요즘은 다 복강경으로 합니다. 아직 그 레이저 수술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네. 이거는 잘못 그 초창기에 잘못 알려진 말이고 네. 그 복강경 수술이 정확한 용어입니다. 배꼽 그리고 명치 부위, 우상복부 세 군데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수술합니다. 종종 담낭은 가만두고 담석만 빼내는, 그 돌만 빼내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. 그런 수술은 없습니다. 그런 수술은 없고 담낭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담낭을 제거해 줍니다. 담낭을 제거해 줘야만 재발이 없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예. 그러면 수술 시 담낭을 떼어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담낭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는 건가요? 네, 그 많은 분들이 담낭이 없으면 앞으로 뭐 고기나 기름진 것 못 먹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수술 직후에는 뭐 기름진 것이나 그 유제품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못 먹는 음식은 없습니다. 그리고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. 네. 그래서 담낭이 없더라도 이제 간에서 만들어진 그 담관, 남아있는 담관이 담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아,
그렇군요. 그러면 수술 후 입원 기간은 어느 정도고 또 얼마가 지나야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말씀 좀 해주시죠. 네. 저는 뭐 수술 중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염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그 수술 후 이틀째 네. 그 퇴원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막 일을 하시고 출근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의 상태가 된다는 건 아니고 네. 그냥 집에서 쉬는 정도,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는 된다는 것입니다.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수술 후 한 5일에서 7일 정도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선생님 다음으로 담낭 용종은 무엇인가요? 한마디로 담낭 안에 생기는 혹을 말합니다. 그 담낭 용종이 있으면 주의 깊은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그 담낭암의 위험 때문인데요. 담낭암은 이제 용종일 때는 치료해버리면 그 완치가 가능한데 암이 되어버리면 이게 좀 예후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. 예. 그렇군요. 그러면 이런 담낭 용종은 어떤 경우에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? 담낭 용종은 그 직경이 10mm, 10mm 이상 그리고 담석하고 동반된 경우, 왜냐하면 담석이 그 담낭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거든요. 그리고 10mm 이하라도 추적 관찰해서 가령 예를 들면 6개월 사이에 초음파 검사에서 전에는 4mm였는데 이번에 7mm나 8mm가 되었다. 그러면은 수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담석증이나 담석 용종의 경우 수술 후에도 재발이 가능한 건가요? 우선 담낭 용종이나 뭐 담낭 안에 있는 돌, 이거는 담낭이 없기 때문에 네.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아까 담석은 남아있는 담독에 어디서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담도에 담석은 또 생길 수가 있겠죠. 네, 그렇군요. 잘 들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담석증과 담석 용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오늘 유익한 건강 정보 알려주신 외과 전문의 박태주 선생님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영남통은 지역민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방송을 위해 함께합니다.